맏며느리로서 시누이 결혼에 그 정도 보태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고지서를 내 눈앞에 탁 내리쳤다. 나는 5년 동안 모은 내 집 마련 자금을 털어 시누이의 서울 마포구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친척들 앞에서의 비웃음뿐이었다. 돈 푼나 냈다고 유세는? 어차피 다 우리 오빠가 번 돈이면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날 밤 나는 얼음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아주 차분하게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약금을 물어주었다. 다음 날 시누이의 이삿짐 센터 트럭이 아파트 아래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반기는 건 비밀번호가 바뀐 현관문과 내가 보낸 이혼 서류 한 장뿐이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꺼먼 프라이팬 위에서 펄펄 끓는 식용유가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예고도 없이 튀어오른 뜨거운 기름 한 방울이 최수연의 창백한 손목에 떨어졌고 순식간에 보기 흉한 붉은 반점이 부풀어 올랐다. 수연은 움찔하지도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기계적으로 나무 뒤집개를 사용해 차례상에 올릴 명태전을 뒤집을 뿐이었다. 머리 위에서는 낡은 트랙터처럼 털털거리는 환풍기가 요란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좁아터진 부엌에 숨막히는 기름 냄새는 전혀 빠져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추석 특유의 찌는 듯한 더위에 동그랑땡과 애호박전을 부치며 피어오르는 탁한 열기까지 뒤섞여 마치 절대 뜯어지지 않는 랩처럼 그녀의 피부에 끈적하게 들러붙어 있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눈 속으로 들어갔다. 찌르는 듯한 따가움에 그녀는 질끈 눈을 감았다 떴다. 허리 밑동은 녹슨 쇠뭉치로 수백 번은 두들겨 맞은 듯 감각이 없을 정도로 뻐근했다. 곰팡내 나는 이 부엌에 새벽 6시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꼬박 4시간 동안 그녀는 허리 한 번 제대로 펴보지 못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거실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아 서늘할 지경이었다. 하하하. 저 연예인 꼴 좀 봐. 진짜 웃겨 죽겠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의 인공적인 웃음소리와 김지은이 과자를 바삭바삭 씹어대는 소리가 야은 부엌 미닫이문을 뚫고 선명하게 들려왔다. 도훈아, 거기 얼음물 좀 다오. 주전부리를 먹었더니 목이 타네. 시아버지 김철수의 굵직하고 나른한 목소리였다. 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지은아, 너도 텔레비전만 보지 말고 물 좀 마셔라. 남편 김도훈의 목소리에는 여유와 애정이 듬뿍 묻어났다. 최수연은 뒤집개를 쥔 손가락에 살짝 힘을 주었다. 꽉 쥔 손가락 관절이 핏기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미닫이문이 불투명한 유리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다. 김도훈은 푹신한 패브릭 소파에 세상 편한 자세로 파묻혀 냉기가 뚝뚝 떨어지는 얼음물 잔을 들고 있었다. 부엌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저 남자가 바로 그녀와 결혼한 지 3년 된 남편이었다. 결혼 전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명절에 절대 고생 안 시킬게. 우리 집 엄청 깨어있는 집안이라 차례 같은 건 대충 해라고 맹세했던 바로 그 남자. 기억 속의 맹세와 코를 찌르는 현실의 기름 냄새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그녀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소리 없는 냉소가 새어나왔다. 수연아, 뭘 그렇게 꿈을 대니? 상 다 펴놨으니까 얼른 전부터 내와. 시어머니 이순복의 앙칼진 목소리가 녹슨 톱처럼 수연의 상념을 거칠게 끊어버렸다. 수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지막 전을 커다란 놋쟁반에 옮겨 담았다. 쟁반의 무게에 손목이 시큰거렸다. 그녀는 산더미처럼 쌓인 차례 음식을 들고 발끝으로 힘겹게 미닫이문을 열었다. 확기치는 에어컨 냉기에 땀범벅이 된 등줄기로 소름이 쫙 돋았다. 거실에서는 단 한 명도 일어나 거들 생각을 하지 않았다. 김지은은 수연의 앞치마에 묻은 기름때가 새로 산 실크 파자마에 닿을까 봐 질색하며 소파 구석으로 몸을 움츠리기까지 했다. 번거로운 차례가 마침내 끝났다. 직사각형 교자상 위에는 수연이 4시간 동안 뼈 빠지게 만든 명절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김철수가 가장 먼저 숟가락을 들어 사골국을 한 모금 떠먹고는 만족스러운 탄성을 내뱉었다. 그제야 김도훈과 김지은도 일제히 젓가락을 들었다.
수연은 상석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모서리 자리에 말없이 앉아 이미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밥그릇을 들었다. 오랜 공복과 기름 냄새에 시달린 위장이 욱신거리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녀의 젓가락이 도라지나물에 닿으려던 찰나 이순복이 갑자기 탁 소리가 나게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진 날카로운 마찰음에 모두가 동작을 멈췄다. 이순복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상 가득한 반찬들을 지나 수연의 얼굴에 시선을 꽂았다. 절대적인 평가를 내리듯 한치의 반항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눈빛이었다. 수연아. 이순복의 말투는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숨막히는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우리 지은이 다음 달에 시집 가는 거 너도 알지? 수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은 채 눈꺼풀만 살짝 들어 올리며 담담하게 네 하고 대답했다. 우리 김씨 집안이 뭐 재벌가는 아니어도 어디 가서 꿀릴 것 없는 번듯한 집안 아니니? 지은이가 민호한테 시집 가는데 절대 그쪽 시댁에 책 잡히게 할 순 없다. 이순복은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며 얇은 입술을 달싹였다. 민호네 본가가 강남에 번듯하게 있는데 우리 여자 쪽에서 그럴싸한 신혼집 하나 못 해가면 우리 지은이가 앞으로 시댁에서 어떻게 길을 펴고 살겠니? 수연의 숨이 턱 막혔다. 가슴 밑바닥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너무나 잘 알았다. 이런 밑밥 깔기는 절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내가 마포구 쪽에 방 3개짜리 아파트를 하나 받았다. 전세로. 이순복은 수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보증금이 딱 5억이더구나. 5억 그 숫자가 나오는 순간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다. 수연의 동공이 요동쳤다. 무릎 위에 올려둔 왼손이 무의식적으로 바지깃을 꽉 움켜쥐었다. 너 결혼 전에 재테크에서 돈 좀 크게 만졌다고 하지 않았니? 이순복의 말투는 오늘 저녁 반찬거리를 얘기하듯 너무나도 당연하고 가벼웠다. 올케가 친정엄마나 다름없는 거다. 내가 그 돈 좀 꺼내서 우리 지은이 전세 보증금부터 좀 융통해 주렴. 다 같은 식구끼리 야박하게 굴 것 없잖니? 수연의 머릿속에서 삐 하는 이명이 울렸다. 그 5억은 그녀가 결혼 전 증권사에서 코피 쏟아가며 밤새 차트를 분석하고 자신의 모든 적금을 끌어모아 만든 종잣돈이었다. 이 숨막히는 시댁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비빌 언덕이자 이혼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가 그 미천을 탈탈 털어 시누이 체면 세우는 데 쓰라고 저리도 가볍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옆에 앉은 김도훈을 바라보았다. 김도훈은 아내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시선을 획 피했다. 그는 황급히 젓가락을 내려놓고는 갈비찜 양념이 아직 묻어있는 손을 뻗어 수연의 차가운 손가락을 덥석 잡았다. 여보. 김도훈은 목소리를 한껏 낮췄다. 구역질 나는 끈적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당신이 좀 이해해줘. 우리 집안 체면이 걸린 손을 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의 손바닥에서 배어나온 끈적한 땀 때문에 속이 다 뒤집어질 것 같았다. 우리 엄마가 나랑 지은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 김도훈은 입에 발린 레퍼토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눈시울까지 붉어지는 연기력은 덤이었다. 이제 지은이 시집 가는데 우리 오빠 새언니가 좀 보태주는 게 도리잖아. 그냥 동생한테 빌려준다고 생각해. 나중에 애들 돈 벌면 다 갚을 거야. 그래, 수그는 소주잔을 들어 한 모금 들이켜고는 훈계하듯 거드름을 피웠다. 돈은 쥐고 있어봐야 똥밖에 더 되니. 꺼내서 집안일 돕는 게 며느리의 도리인 게야? 시부모의 남편까지 세월감했다.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이자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차용증이라는 단어는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당연하다는 듯 입을 쫙 벌리고 거머리처럼 그녀의 피를 빨아먹을 준비만 하고 있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온기라곤 싹 가신 물었는지 혀끝으로 비릿한 쇳물 맛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순종적이고 타협적인 미소가 번져 있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수연의 목소리는 아주 나긋나긋했고 심지어 적당히 떨리기까지 했다. 다 한 식구인데
아가씨 결혼이라는 큰일의 새언니인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하겠어요. 기죽게 해선 안 되죠. 이순복의 굳어있던 입꼬리가 순식간에 풀리며 흡족한 미소가 번졌다. 김도훈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수연의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수연이 말머리를 돌렸다. 여전히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감히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작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 이순복의 눈빛이 금세 경계심으로 번뜩였다. 5억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제 결혼 전 재산이잖아요. 수연은 이순복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다. 전세 계약은 제 명의로 해야겠어요. 그리고 신혼집 도어록 초기 비밀번호도 제가 설정할게요. 자금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정도는 해야죠. 요즘 전세 사기도 기승인데 저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하잖아요. 제 말이 맞죠, 어머니? 이순복은 미간을 찌푸리며 속으로 주파나를 튕겼다. 옆에 있던 김도훈은 행여나 수연이 마음을 바꿀까 봐 얼른 어머니 귀에 대고 속삭였다. 엄마, 일단 돈 받아서 집부터 계약하는 게 중요하지. 명의가 누구면 어때요? 어차피 지은이가 들어가서 살 건데 지가 쫓아내기라도 하겠어요. 이순복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마포구 아파트가 워낙 매물이 귀해 꾸물거리다간 남한테 뺏길 게 뻔했다. 어차피 열쇠가 지은이 손에 들어가면 누구 명의든 상관없을 터였다. 그래. 이순복이 손을 휘저으며 시원스럽게 승낙했다. 내 말대로 하자꾸나. 내일 당장 돈만 쏘면 계약서에 내 이름 쓰든 말든 내 맘대로 해라.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입꼬리가 남들 모르게 서늘한 호를 그렸다. 그녀는 김도훈이 마시다 남긴 얼음물을 조용히 집어들고는 고개를 젖혀 단숨에 들이켰다. 차가운 물줄기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며 활활 타오르던 분노를 단단한 얼음 덩어리로 꽁꽁 얼려버렸다. 마포구 아파트 전세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5억 원이라는 거액이 수연의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갔고 그녀는 방 3개짜리 아파트의 임차권을 손에 쥐었다. 예비사위 앞에서 길을 살려주기 위해 이순복은 강남의 최고급 한우 전문점을 예약했다. 명목상으로는 수연의 노고에 감사하는 자리였지만 실상은 시어머니로서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또 다른 쇼에 불과했다. 루마는 에어컨 바람으로 서늘했다. 대리석 테이블 위 화로에서는 최고급 횡성 한우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구워지고 있었고 고소한 기름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 퍼졌다. 수연은 문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물을 따르고 냅킨을 챙겨야 하는 영락없는 시중 드는 자리였다.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속은 텅 빈 것처럼 허했다. 며칠 내내 극도의 긴장 상태였던 터라 기름진 고기는 입에 대기도 싫었다. 직원이 주문용 단말기를 들고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여기 물냉면 하나 추가해 주시겠어요? 얼음 좀 많이 띄워주시고요. 수연이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다. 잠깐만요. 이순복이 갑자기 손을 들어 직원의 말을 짜증스럽게 끊었다. 그녀는 수연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직원에게 쏘아붙였다. 그 냉면은 빼요. 우리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찬면만 먹으면 배탈이 나서 안 돼. 오늘은 우리 지은이랑 예비사위 신혼집 구한 거 축하하는 자리니까 지은이가 좋아하는 걸로 시켜야지. 여기 육회 한 접시 추가해줘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수연의 눈치를 살폈다. 수연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입을 다물고는 메뉴판을 조용히 밀어냈다. 식사 내내 이순복은 수연을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가장 기름지고 맛있는 소갈비를 집어 김지은과 예비사위 박민호의 녹그릇에 산더미처럼 쌓아주기 바빴다. 민호야, 많이 먹어라. 이제 지은이랑 마포구 새집에 들어가면 출퇴근하기도 훨씬 수월해지겠어. 이순복은 얼굴의 주름이 자글자글해지도록 한바구음을 지었다. 김지은은 오늘 특별히 미용실에서 머리까지 세팅하고 나왔다. 손에는 반짝이는 새 샤넬백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지난달 김도훈이 신용카드 할부로 긁어 사준 생일 선물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박민호 쪽으로 몸을 밀착시키며 득의양양하게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오빠, 이것 봐, 여기가 우리 신혼집이야. 김지은이 스마트폰을 꺼내 아파트 사진을 보여주었다. 마포구 방 3개짜리 전세야.
채광이 끝내줘서 앞으로 엄청 편하게 살 수 있을걸? 우리 엄마가 우리 신경 쓰느라 아주 뼈가 빠지셨다니까? 박민호는 대기업 대리로 일하는 제법 점잖게 생긴 남자였다. 김지은의 말을 들은 그는 쑥스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소주잔을 들고 테이블 너머 수연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다. 형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도훈 형님한테 들었습니다. 이번 전세 보증금 형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랑 저랑 살면서 두고두고 은혜 갚겠습니다. 수연이 억지 웃음이라도 지어 보이려던 찰나 옆에 있던 김지은이 갑자기 신경을 긁는 비웃음을 흘렸다. 피식. 김지은은 눈을 허옇게 까뒤집고는 최고급 한우 한 점을 입에 쑤셔 넣었다. 우물우물 씹으며 그녀가 웅얼거렸다. 고마울 게 뭐 있어? 박민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술잔을 든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김지은은 고기를 꿀꺽 삼키고 냅킨으로 입하듯 쏘아보며 말했다. 새언니가 운이 좋아서 결혼 전에 뒷걸음질 치다 쥐 잡은 격으로 주식 몇 개 터져서 돈 좀 만진 거지? 따지고 보면 우리 집안으로 시집와서 우리 오빠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안 그래? 룸 안장을 낀 채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 돈의 초에 새언니가 우리 김씨 집안에 빚진 거나 다름없어. 내 신혼집 구하는데 돈 내놓는 건 당연한 도리지. 오빠는 앞으로 우리 집안 체면 세워줄 사위인데 뭐하러 그렇게 굽실거려? 박민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수연과 김지은의 눈치를 번갈아 보다가 결국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자리에 주저앉았다. 옆에 앉은 김도훈은 고개를 쳐박고 상추쌈만 미친 듯이 입에 쑤셔 넣고 있었다. 갑자기 청력과 언어 능력을 상실한 사람 같았다. 동생의 말에 반박하지도 아내와 눈을 맞추지도 않았다. 수연의 시선이 상석에 앉은 이순복에게로 천천히 향했다. 다 같은 식구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던 시어머니가 그래도 중재라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러나 이순복은 딸의 버르장머리 없는 언행을 꾸짖기는커녕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맞장구를 쳤다. 그 말이 100번 1000번 맞지? 이순복은 눈을 부릅뜨고 수연을 쏘아보며 뻔뻔하게 소리쳤다.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몸도 시댁 것이고 돈도 시댁 것이지. 내 돈이 곧 우리 김씨 집안 돈이야. 우리 집안 돈으로 지은이 시집 가는데 좀 쓰겠다는데 그게 뭐 대수냐? 설마 꿍쳐놨다가 그 지질이 궁상맞은 친정에 퍼주기라도 하려고 했어? 기분 나쁜 이명이 수연의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이순복의 표독스러운 얼굴, 김지은의 재수 없는 비웃음, 귀 막고 눈 감은 채 씹어대기만 하는 김도훈의 모습이 그녀의 시야에서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흐릿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노젓가락을 쥐고 있는 오른손으로 시선이 향했다.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톱이 손바닥 살을 깊게 파고들어 하얀 초승달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녀의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삼키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손에 힘을 빼고 수저받침 위에 젓가락을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손을 뻗어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얼음물잔을 집어들었다. 유리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려 값비싼 실크 치맛자락 위로 뚝뚝 떨어지며 짙은 얼룩을 번지게 했다.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뼛속까지 시린 얼음물을 단숨에 털어넣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곤두박질 치며 이 빌어먹을 결혼 생활에 대한 마지막 미련과 발버둥을 남김없이 짓밟아 껐다. 눈빛의 서린 한기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시베리아의 눈보라처럼 그녀의 모든 나약함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구역질 나는 인내의 시간도 이제 끝이라는 것을. 밤이 깊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네온 사인이 마치 그녀를 조롱하는 수많은 눈동자처럼 번쩍였다. 김도훈의 채취가 찌들어 있는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김도훈은 술트림을 꺽하며 고기 냄새가 밴 양복 재킷을 벗어 소파에 아무렇게나 팽개쳤다.
그는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수연을 힐끗 보더니 여느 때처럼 조용히 자고 일어나면 알아서 화가 풀리겠거니 생각했다. 여보, 오늘 진짜 고생했어. 민호네 집에서도 그 전셋집 엄청 맘에 들어 하더라. 김도훈이 다가와 수연을 뒤에서 끌어안으려 했다. 수연은 티나지 않게 앞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그의 손길을 피했다. 나 좀 피곤해서. 먼저 씻을게.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한 점 없이 평온했다. 김도훈은 눈치 없이 하품을 쩍쩍해대며 그럼 일찍 자 하고 중얼거리고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새벽 2시. 안방에서 김도훈의 무겁고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새어나왔다. 수연은 눈을 번쩍 떴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빛은 소름 끼치도록 맑았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차고 슬리퍼도 신지 않은 채 차가운 마룻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쥐도 새도 모르게 움직였다. 서재로 건너간 그녀는 오직 자신만이 비밀번호를 아는 금고를 열었다.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신속했다. 여권, 값비싼 금목걸이 몇 개, 결혼 전부터 관리하던 개인 통장들, 그리고 보안 매체를 쓸어 담았다. 마지막으로 금고 맨 밑바닥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바로 어제 도장을 찍은 마포구 아파트 전세 계약서 원본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검은색 방수 서류 가방에 차곡차곡 담고 지퍼를 채웠다. 지퍼가 맞물리며 나는 지직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고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이어서 옷장을 열고 갈아입을 옷까지 몇 벌을 눈에 띄지 않는 에코백에 대충 쑤셔 넣었다. 새벽 3시 반 후 그녀는 가방을 챙겨 들고 무게 없는 유령처럼 지난 3년 동안 수천 번을 드나들었던 그 빌어먹을 현관문을 빠져나왔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그녀는 곧장 단지 박 24시간 무인 보관함으로 향했다. 전 재산이 담긴 검은 서류 가방을 지문 인식이 필요한 보관함 안에 깊숙이 밀어 넣었다. 삐빅하고 도어록이 잠기는 경쾌한 소리를 들으며 수연은 참았던 탁한 숨을 길게 토해냈다. 다음 날 아침, 동이틀 무렵, 편의점 통유리창 너머로 스며든 희뿌연 아침 햇살이 수연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창가 바 의자에 앉아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아메리카노 잔을 쥐고 있었다. 시계바늘이 정확히 아침 8시를 가리키자 그녀는 마포구 아파트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수화기 너머로 잠이 덜 깬 집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맞으신가요? 어제 마포구 아파트 전세 계약했던 세입자 최수연입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지극히 평온했다. 아, 최수연 씨, 무슨 일이죠? 아침 대바람부터.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사장님. 제 개인적인 자금 융통에 갑자기 큰 차질이 생겨서 도저히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쁘게 지나가는 행인들을 응시하며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지금 당장 계약을 파기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꼬박 5초간의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집주인의 불같이 화내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장난합니까? 어제 도장 찍고 잔금까지 다 쳐놓고 오늘 당장 계약 파기라니요? 내 집이 무슨 장난감인 줄 알아요? 사장님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연은 상대방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계산은 끝난 상태였다. 한국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계약서 조항에 따라 세입자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으로 총 보증금의 20%를 지불하겠습니다. 5억 보증금 중에서 1억 원을 위약금으로 공제하시고 나머지 4억 원만 오늘 중으로 제 계좌로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1억 원 후 평범한 사람이라면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는 거액이었다. 전화기 너머의 집주인은 엄청난 위약금 액수에 명백히 할 말을 잃은 눈치였다. 가만히 앉아서 1억 원을 꿀꺽 삼키고 집은 당장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면 그만이었다. 이런 굴러들어온 호박을 걷어찰 바보는 세상에 없었다. 정말 확실한 거죠? 1억 원은 위약금이라 절대 못 돌려줍니다. 집주인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누그러졌다. 숨길 수 없는 희열마저 묻어났다. 정말 확실합니다.
당장 계약 파기 절차를 밟아주세요. 전화를 끊은 뒤 수연은 조용히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했다. 오후 2시 45분.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지며 은행 입금 알림 메시지가 떴다. KB국민은행 끝자리 7821계좌로 4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수연은 그 길게 늘어선 0의 행렬을 바라보며 마침내 진실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곧바로 스마트폰의 스마트홈 앱을 켜서 마포구 아파트 현관문과 연동된 도어록 제어 화면을 찾았다. 익숙하게 초기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원격 초기화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섞인 아주 복잡한 숫자로 바꾸고 모든 임시 출입 권한을 차단해버렸다. 그러고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집주인의 연락처를 수신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다. 김씨 집안 그 누구도 그 아파트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완벽하게 끊어낸 것이다. 이 모든 일을 마친 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으로 곧장 향했다. 이혼 소송 전문 베테랑 변호사가 그녀를 맞이했다. 수연은 가방에서 두툼한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내 변호사 앞으로 밀어주었다. 제 남편 김도훈이 지난 3년 동안 생활비로 쓰던 공동계좌에서 자기 엄마 이순복에게 몰래 이체한 모든 내역입니다. 수연의 손가락이 붉은색으로 찍힌 숫자들을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건당 금액은 크지 않아요.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지만 3년치를 합치면 이미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이체 내역들에 대해 남편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알린 적이 없고 제 동의를 구한 적도 없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올리며 그 거래 내역서들을 꼼꼼히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 놀라움이 스쳤다. 최수연 씨,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악의적으로 빼돌린 것에 해당합니다. 이혼 소송을 청구할 겁니다. 수연은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마치 비즈니스 거래를 논하는 듯했다. 단순히 이혼만 하는 게 아니라 김도훈 그 인간이 빈털터리로 맨몸으로 쫓겨나게 만들 겁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즉시 컴퓨터로 이혼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해 진력, 서울 하늘에 부슬부슬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택시 차창에 부딪힌 빗방울이 바깥에 네온사인 불빛을 흐릿한 색채로 번지게 했다. 차는 북쪽을 향해 달려 부유층이 모여 사는 평창동으로 진입했다. 마침내 산중턱에 숨겨진 최고급 호텔 스파 앞에 멈춰섰다. 이곳은 서울의 최상류층이 세상의 눈을 피해 휴식을 취하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예약 없이는 아예 출입조차 불가능한 곳이었다. 수연은 택시비를 계산하고 단출한 에코백 하나 만든 채 화려한 로비로 걸어 들어갔다. 체크인을 마친 그녀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스위트룸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은은한 샌다루드 향이 감돌았고 따뜻하고 고요했다.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발 아래 빗속에서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평소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몇 시간 전 김도훈이 보낸 메시지가 그대로 떠 있었다. 저녁 뭐 먹을래? 퇴근길에 사갈게. 수연은 그 글고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엄지손가락을 뻗어 스마트폰 측면의 전원 버튼을 꾹 눌렀다. 3초간 길게 누르자 화면에 밀어서 전원 끄기 안내가 나타났다.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들려 화면 위를 맴돌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차가워졌다. 손가락 끝이 오른쪽으로 아주 가볍게 미끄러지자 눈을 찌르던 푸른빛의 화면이 순식간에 새까맣게 꺼졌다. 미세한 진동 모터가 마지막으로 짧은 웅소리를 내뱉었다. 마치 이 3년간의 어처구니 없는 결혼 생활이 내쉬는 마지막 한숨 같았다. 평창동에 비 내리는 밤은 여전히 깊었고 빗방울은 거대한 통유리창에 부딪혀 차가운 물줄기를 구불구불 그려냈다. 스위트룸의 고급스러운 샌다루드 잔향이 그녀의 코 속으로 스며들어 지난 3년 동안 코끝을 맴돌던 부엌에 찌든 기름 냄새와 매운 마늘 냄새를 완전히 밀어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린 원래의 스마트폰을 서랍 깊숙한 곳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었다. 서랍 레일이 닫히며 내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수연은 구름처럼 푹신한 가죽 소파에 온몸을 깊숙이 파묻었다.
결혼한 지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가 자신의 평온하고 긴 숨소리를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꼬박 사흘.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이 최고급 스파에서 천천히 해동되어가는 육체처럼 머물렀다. 10월 15일 해 진력, 바로 김지은과 박민호가 사주팔자를 보고 신혼집에 들어가기로 정했던 이른바 길일이었다. 수연은 새하얀 샤워 가운을 입고 보일러가 들어오는 양모 러그 위를 맨발로 밟고 섰다. 러그의 부드러운 촉감이 발바닥에서부터 종아리까지 따뜻하게 전해졌다. 화장대 앞으로 다가간 그녀는 맨 아래 서랍을 열고 손바닥만 한 크기의 예비용 스마트폰을 꺼냈다. 평소라면 절대 켤 일이 없는 물건이었다. 이 스마트폰 안에는 아무도 번호를 모르는 익명의 유심칩이 꽂혀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엄지손가락으로 전원 버튼을 힘껏 눌렀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하얀 강렬한 빛이 어두운 곳에 익숙해진 그녀의 눈을 찔렀다.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자마자 손에 쥐어진 금속 기기가 미친 듯이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징, 징, 징. 마치 죽어가는 들짐승의 경련 같은 그 진동은 손목뼈를 타고 심장까지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어서 스피커를 찢어버릴 듯한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문자 메시지, 음성사서함, 부재중 전화 알림이 둑이 터진 홍수처럼 화면 전체를 가득 메웠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화면 한가운데 뜬 붉은 숫자를 차갑게 응시했다. 부재중 전화, 무려 99통. 그중 45통은 시어머니 이순복, 30통은 남편 김도훈, 나머지는 전부 시누이 김지은에게서 온 것이었다. 수연은 맞춤법도 엉망이고 느낌표로 도배된 그 문자들을 서둘러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여유로운 걸음으로 바 테이블로 다가가 얼음이 가득 담긴 생수 한 잔을 따랐다. 유리잔 벽에 부딪힌 얼음이 경쾌한 달그락 소리를 냈다. 그녀는 얼음물을 들고 소파로 돌아와 음성사서함을 열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첫 번째 메시지, 시간은 오늘 아침 9시였다. 스피커에서는 극도로 흥분에 날카로워진 김지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배경음으로는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소리치는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다. 새언니, 왜 전화를 꺼놨어? 아, 됐고. 우리 지금 최고급 포장 이사 트럭들 쫙 끌고 마포구 아파트 밑에 도착했거든. 내가 산 그 삼성 최고급 양문형 냉장고랑 1000만원짜리 수입 세탁기도 다 차에 실려있다고. 민호 씨 부모님도 오셨으니까 빨리 와서 짐 정리하는 것 좀 거들고 출입카드도 가져와. 아나무인인 그 목소리를 들으며 수연은 물잔을 든 손을 아주 잠깐 멈칫했다. 강렬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사흘 전 그 숨막히게 덥던 부엌의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그날 김지은은 지금처럼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말투로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 거실에 앉아 과자를 씹으며 수연의 몸에 밴 기름 냄새를 비웃었었다. 그때 김지은은 강남시댁의 체면에 걸맞게 준비했다며 그 비싼 혼수 가전들을 자랑해댔고 심지어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면 새언니 친정엄마 노후 자금이라도 끌어오라는 식으로 은근슬쩍 압박하기까지 했었다. 그 표독스럽고 얄미웠던 말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마치 우스꽝스러운 블랙 코미디처럼 들려왔다. 수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얼음물을 한 모금 마셨다.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식도를 타고 흘러내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두 번째 메시지를 재생했다. 시간은 오후 1시였다. 이번에는 김지은의 목소리에서 득의양양함이 싹 사라지고 대신 길길이 날뛰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배경으로는 도어록이 삑, 삑, 삑 하며 끊임없이 오류음을 내는 소리가 들렸다. 최수연. 대체 무슨 수작을 부린 거야? 왜 비밀번호가 안 맞아? 내가 분명히 적어놨는데 왜 문이 안 열리냐고? 언니가 몰래 비밀번호 바꿨어? 미쳤어. 뒤에서 민호 씨 부모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언니가 내 얼굴에 똥칠을 해. 당장 전화 받아서 비밀번호 불어. 곧이어 세 번째 메시지. 시간은 오후 2시 반. 이 메시지에는 더 이상 김지은의 목소리가 없었다. 그저 이성을 잃고 오열하는 소리만 메아리 쳤다. 대신 미친 듯이 악을 쓰는 시어머니 이순복의 목소리와
그 뒤로 극도로 짜증이 난 낯선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놈의 아파트요? 이 집 엊그제 이미 계약 파기됐다고요. 최수연이라는 그 세입자가 진작에 위약금 물고 절차 다 끝냈단 말입니다. 내가 벌써 부동산에 다시 매물로 올려놨는데 당신들 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들이야? 그 고철 덩어리 같은 가전제품들 잔뜩 끌고 와서 남의 집 문 앞에서 뭐 하는 짓거리냐고. 당장 안 꺼지면 바로 경찰 불을 겁니다. 분노한 집주인의 목소리였다. 그 후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연이어 스피커가 찢어질 듯 폭발하는 박민호 아버지의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사돈. 지금 대체 무슨 장난질을 치는 겁니까? 이게 당신들이 말한 마포구 신혼집이요? 김씨 집안 식구들 다 짜고 우리 집안 상대로 사기라도 치는 거요? 우리 집안에는 당신들한테 집 한 채 더 사줄 돈 따위 없소. 이 결혼 도대체 할 거요? 말 거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순복의 횡설수설하는 통곡 소리와 김지은의 절망적인 비명이 뒤섞여 마치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악귀들의 울부짖음 같았다. 수연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입꼬리를 천천히 말아 올리며 차가운 호를 그렸다. 그녀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천장의 화려한 샹들리에를 바라보며 4번째, 5번째 메시지를 연달아 들었다. 저녁 8시가 되자 메시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욕설과 명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바닥까지 납작 엎드린 비굴한 애원만이 남았다. 수연아, 제발 전화 좀 받아다오. 이순복의 목소리는 사포에 긁힌 듯 쉰 소리가 났고 짙은 울음기가 배어 있었다. 애미가 잘못했다. 애미가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우리 지은이 길을 미루면 안 되잖니? 그 비싼 가전제품들 지금 길바닥에 다 내동댕이 쳐져 있는데 비라도 맞으면 다 끝장이야. 제발 집 좀 다시 돌려다오. 돈은 나중에 우리가 한 푼도 빠짐없이 다 갚을 테니까. 제발 부탁이다. 도훈이도 널 미친 듯이 찾고 있어? 전화 한 통만 받아주렴. 수연이 정지 버튼을 누르자 방 안은 다시 죽은 듯한 정막에 휩싸였다. 그녀는 물잔을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박민호의 부모님에게만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내일 오전 10시 강남구 청담동 전통다원. 제가 모든 진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후 그녀는 김씨 집안 3사람의 번호를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수신 차단 목록에 쳐넣어 버렸다. 다음 날 오전. 청담동의 고급 전통다원 안에는 우아한 가야금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발효차의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온돌 바닥에서 올라오는 훈훈한 열기가 사람을 나른하게 만들었다. 수연은 몸에 딱 떨어지는 검은색 실크 정장 차림으로 허리를 꼿꼿하게 편 채 룸 안쪽 가장 상석에 우아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2개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얼굴이 흑빛이 된 박민호의 부모님, 그리고 마찬가지로 침울한 표정의 박민호가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 찬물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아무도 차를 마실 기분이 아니었다. 바로 그때 룸의 정교한 미닫이 문이 밖에서 거칠게 부서질 듯 열렸다. 쾅 하는 요란한 마찰음과 함께 이순복이 이성을 잃은 들짐승처럼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마른 풀처럼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입고 있던 값비싼 한복은 어제의 난장판 속에서 치맛자락이 다 찢겨나간 상태였다. 그녀의 온몸에서는 절망과 광기가 뒤섞인 악취가 풍겼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온 것은 눈에 핏발이 선 채 폐인처럼 변해버린 김도훈과 눈이 퉁퉁 부어 호두알만해진 김지은이었다. 최수연. 이 독사 같은 년. 널 죽여버리겠어. 이순복은 단정하게 앉아있는 수연을 보자마자 두 눈에 핏발이 섰다. 그녀는 악을 쓰며 굳은 살 박인 두 손을 뻗어 당장이라도 수연의 머리채를 휘어잡을 듯 달려들었고 테이블 위에 뜨거운 찬물마저 집어 던지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수연의 옷깃에 닿기도 전에 문 뒤의 그림자 속에서 철탑처럼 거대한 검은 실루엣이 순식간에 튀어나왔다. 수연이 거액을 주고 고용한 개인 경호원이었다. 경호원은 군더더기 동작 하나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검은 가죽 장갑을 낀 오른손을 뻗어
이순복의 어깨를 꽉 틀어쥐고는 뒤로 강하게 밀쳐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이순복은 그대로 중심을 잃고 단단한 온돌바닥 위로 나동그라졌다. 무릎이 나무 문지방에 부딪히며 처절한 비명을 질렀고 바닥을 볼품없이 한 바퀴 나뒹굴었다. 머리에 꽂혀있던 비녀가 바닥에 떨어지며 원래도 엉망이던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미친 여자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엄마, 김도훈과 김지은이 혼비백산하여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수연은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여유롭게 백자 찻잔을 들어 올려 둥둥 떠있는 찻잎을 후후 불고는 한 모금 가볍게 음미했다. 이 극도의 냉정함은 맞은편의 아수라장과 너무나도 강렬한 대비를 이루었다. 김도훈, 당신 어머니 간수 잘해. 수연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서늘함이 배어 있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내 경호원이 그 손목을 그대로 부러뜨릴 거야. 그리고 난 협박죄로 고소하겠지? 김도훈은 온몸을 부르르 떨며 발버둥 치는 이순복을 꽉 끌어안았다. 그의 눈빛에는 공포와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 가득했다. 눈앞에 고고하게 앉아 냉혹한 눈빛을 쏘아보내는 이 여자가 부엌에서 묵묵히 일만 하며 어머니가 손가락질하고 욕을 퍼부어도 대꾸 한마디 못하던 그 아내라는 사실을 도저히 매치시킬 수 없었다. 수연은 그들을 무시한 채 맞은편의 박민호 부모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께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렸네요. 오늘 두 분을 모신 건 몇 가지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말을 마치며 그녀는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첫 번째 서류 봉투의 실을 풀었다. 그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펼쳐놓았다. 이건 마포구 전세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계약 파기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이 길게 찍힌 거래 내역은 집주인이 위약금 1억 원을 공제하고 제게 반환한 4억 원의 보증금 입금 영수증입니다. 수연의 손가락이 붉은색 도장이 찍힌 서류들을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묵직한 망치가 되어 김씨 집안 사람들의 심장을 내리찍었다. 보시다시피 이 아파트의 보증금은 100% 제 개인적인 결혼 전 재산이었습니다. 김씨 집안에서는 단 1원 한 푼도 보탠 적이 없죠. 박민호의 아버지가 그 서류들을 집어들었다.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얼굴은 무섭게 일그러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은 이순복 모녀를 쓰레기 보듯 쳐다보았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수연이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검은색 녹음기를 꺼내 가볍게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며칠 전 강남의 그 최고급 한우 전문점에서 김지은이 아나무인으로 내뱉었던 조롱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고마울 게 뭐 있어? 새언니가 운이 좋아서. 따지고 보면 우리 집안으로 시집와서 우리 오빠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그 돈 애초에 새언니가 우리 김씨 집안에 빚진 거나 다름없어. 내 신혼집 구하는데 돈 내놓는 건 당연한 도리지. 곧이어 당당하게 맞장구 치던 이순복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몸도 시댁 것이고 돈도 시댁 것이지. 조용한 다원 안에 울려 퍼지는 녹음 내용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뚜렷했다. 박민호의 어머니는 그 내용을 듣고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김지은의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쌍욕을 퍼부었다. 너희들, 이 철면피 같은 사기꾼들. 남의 돈 뜯어내서 우리 집안에다 있는 척 허세를 부려놓고 감히 그딴 천인공노할 소리를 짓거려? 우리 박씨 집안이 전생에 무슨 몹쓸 죄를 지었길래 너같이 근본 없고 표독스러운 년을 며느리로 들일 뻔했단 말이냐. 김지은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셔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박민호의 발밑으로 기어가 그의 바지가랑이를 생명줄처럼 부여잡고 울부짖었다. 민호씨, 민호씨, 내 말 좀 들어봐. 그런 게 아니야. 난 정말 민호씨 사랑한단 말이야. 집은 없어도 돼. 우리 일단 작은 월세방부터 시작해도 되잖. 꺼져. 박민호는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닿은 듯 혐오스럽게 김지은을 걷어찼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너 같은 거머리한테 장가갈 뻔했다는 생각만 하면 구역질이 나니까. 박민호 아버지가 탁자를 세게 내리쳤다. 테이블 위에 찻잔들이 요란하게 부딪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도훈과 이순복을 깔아뭉갤 듯 내려다보며 이를 갈았다. 이 혼사, 지금 당장 파혼이요. 김지은, 똑똑히 들어라. 너희 집안이 먼저 사기 결혼을 꾸며서 우리 집안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우리가 보냈던 예단비며 약혼식 식장 대여료, 거기다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우리 변호사 시켜서 단 1원도 빠짐없이 청구할 거야. 만약 한 푼이라도 덜 갚았다간 당장 법정에서 볼 줄 알아. 말을 마친 박씨 일가 세 사람은 김씨 집안 사람들을 2번 다시 쳐다보기도 싫다는 듯 씩씩거리며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룸 안에는 김지은의 절망적인 통곡 소리만이 남았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강남시댁에 걸맞은 최고급 수입 혼수 가전을 사느라 모든 신용카드를 한도 초과로 긁어댔고 고금리 신용대출까지 무리하게 끌어다 쓴 상태였다. 원래대로라면 전셋집에 들어가서 아낀 월세로 천천히 빚을 갚아나갈 작정이었지만 이제 집도 날아가고 결혼도 엎어졌다. 길바닥에 방치되어 비를 쫄딱 맞은 그 가전제품들은 완벽한 고철 덩어리가 되었고 그녀는 수천만 원의 거액의 빚더미에 앉아 평생을 허덕이게 생겼다. 수연은 이 처참한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면서도 마음속에 일말의 동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여유롭게 2번째 서류 봉투를 뜯어 이미 작성이 끝난 이혼 합의서와 두툼한 은행 거래 내역서를 김도훈의 얼굴에 정통으로 집어 던졌다. 날카로운 종이 모서리가 김도훈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며 미세한 붉은 상처를 남겼다. 서류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다. 김도훈, 도장직업 수연의 목소리는 극지방의 빙하처럼 차가웠고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우리 이혼해. 김도훈은 파들파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거래 내역서를 집어들었다. 지난 3년 동안 이순복에게 몰래 빼돌렸던 돈이 빼곡하게 적힌 붉은 숫자들을 본 순간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수연의 발밑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다. 여보,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김도훈은 2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며 눈물 콧물을 범벅으로 흘렸다. 그 돈 다 엄마가 억지로 보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낸 거야? 당신이 돈 다 친정으로 빼돌릴까봐 무섭다고 하셔서. 다신 안 그럴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마.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닥쳐. 수연은 그의 찌질하고 무능한 꼴을 보며 구역질이 밀려왔다. 넌 부부 공동 재산을 몰래 빼돌렸고 내 엄마랑 내 여동생이 거머리처럼 내 피를 빨아먹도록 방관하고 부추겼어. 이혼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넌 재산 분할 청구권 전부 포기하고 위자료는커녕 단 1원 한 푼도 못 건지고 맨몸으로 쫓겨날 줄 알아. 안 돼. 내년이 어떻게 그렇게 독할 수가 있어.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이순복이 아들이 빈털터리로 쫓겨난다는 소리에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어떻게든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 쳤지만 극도의 분노와 화병이 치밀어 올라 그녀의 혈압은 순식간에 한계치를 돌파했다. 눈앞이 새카매지며 가슴을 커다란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덮쳤다. 그녀는 2 손으로 뒷목을 뻣뻣하게 잡고 쓰러지며 목구멍에서 꺽꺽거리는 기괴한 소리를 토해냈다. 다음 순간 이순복은 눈이 하얗게 뒤집힌 채 뒤로 뻣뻣하게 넘어가 온돌바닥에 쿵 하고 처박히며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엄마 왜 이래? 빨리 119 불러. 김도훈과 김지은은 혼비백산하여 이순복의 몸 위로 엎어져 찢어질 듯 울부짖었다. 다원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그 인간 군상들을 고고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볍게 정리하고는 뒤에서 메아리치는 구조 요청 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일말의 망설임 없이 룸을 걸어나갔다. 밖은 어느새 비가 그쳐 있었다. 초가을의 햇살이 구름을 뚫고 나와 서울의 서늘한 거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며칠 뒤 김도훈은 이 어처구니없는 소동으로 인해 박민호 아버지의 입김에 의해 업계에서 철저하게 매장당했다. 게다가 근무 중 넋이 나간 상태로 치명적인 실수를 연발하다 결국 회사에서 가차없이 해고당하며 업계의 완벽한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이순복은 119에 실려가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불수가 되어버렸고 비좁은 반지하방에 누워 거액의 빚더미에 깔린 김지은의 끝없는 저주와 원망을 매일같이 들어야만 했다. 수연은 선글라스를 끼고 택시를 잡았다. 차창 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긴 머리칼을 흩날렸다.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 계좌 속 거액의 숫자를 응시하며 마침내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하고 자유로운 미소를 활짝 피워냈다.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